네, 생생하게 시작의 맥을 짚어드리는 주식 이야기 생맥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또 특별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박정윤 대표님 모시고 오늘 1시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처음 뵀어요, 저는. 처음 뵀어요. 저희 방송에서 처음 뵀어요. 왜냐면 제가 대박천국 3부에 오프닝 클로징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 늦은 시간에?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항상 끝나고 이렇게 가시면 제가 간간히 전 대표님을 이렇게 힐끗힐끗 봤죠. 저녁에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힘들어요. 방송하는 게 진짜. 피곤하죠. 또 그러니까요. 대표님 또 오전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주로 이제 개장 네.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오전으로 네. 많이 하죠. 이젠 밤방송까지. 밤에까지. 그래도 먹고 살려면 열심히 뛰어야죠. 대단하십니다. 발주맨이잖아요. 발로 뛰면서.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대표님. 발주맨, 별명이 발주맨이신데 네. 이게 발로 뛰는 주식맨 이런 별명이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표님 누가 만든 별명이에요? 제가 만들었죠.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빨빨거리고 뛰어다닌다고 네.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요. 뭐 이상 있나요 혹시? 아 마이크가 떨어져 있구나. 네. 아, 마이크. 제가 지금까지 뭔 말한 거죠? 지금 소리 들어갔나요? 소리 들어가긴 했나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밖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또 생방송 묘미니까 맞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죠? 네, 양해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저희 와우넷 유튜브 오늘 박창윤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드릴게요. 네, 전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못 보니까 빨리빨리 대표- 전해주세요. 또. 댓글 안 보이신 네. 지금 이거 왜 이래 여기 지금? 오늘 짱 바쁘세요. 아 바쁘셔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우넷 감사합니다.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대표님 이제 이거 해야 보이세요? 돼요? 네, 잘 보여요. 이거 이따 해주세요. 좋아요와 이거 구독.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 저 이렇게 좀 편하게 방송하고 싶었어요. 네, 맨날 개장 방송이 그쵸, 너무나 딱딱하죠. 포멀하잖아요. 맞아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저 딱 대표님 할 말만 거 하고. 개장 방송 몰래 많이 봤어요, 전. 아, 몰래 볼 게 뭐 있어요? 혹시 다른 방송사에서 이래요? 우리 한국경제TV잖아.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을 잘 알고 있다. 네. 대표님은 저를 처음 뵙겠지만, 네. 그렇죠. 아우 반갑습니다. 저 잊지 마세요. 저 임시현이라고 합니다. 임시연 알겠습니다. 꼭 다음에 기억하니까 불러주세요. 아 아까 발주맨 얘기하다 끝쳤는데 네. 발주맨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발로 주식하냐고. 발주 주식 발주 뭐 이러길래 아니 누가 그랬어. 거기 써놓은 것도 발주 주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웃겼잖아. 발로 주식하냐고. 저 손으로 주식하고요. 발주맨 발로 뛰면서 주식한다고요. 제가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여의도에 사무실도 있고 IR 탐방 세미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데이터 많이 쌓아놓고 오. 그리고 이제 종목들 많이 풀어드리니까요. 제가 오.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불러주시면 하나씩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제가 대표님한테 좀 친근감을 좀 느끼는 게 아까 지금 사투리가 언뜻 또 나오셔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전라도 광주 출신이시라고. 아따 그랑께 뭐 이런 거 아따 해야 돼. 그랑께. 아따 그랑께 이런 저 거 해야 돼. 전주랑께. 아따 아 이런 거 편하게. 네, 저 전주. 아 저도 이거 서울말 쓰려고 하면 또 어색해요. 근데-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또 이게. 그 대표님 되게 서울말 잘 쓰시는데요? 아따 이거 개장만 몇 년 차인데 개장만 6년에 담게 지금 개장을 6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서울말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되게 어색하잖아요. 살짝 어색하긴 한데. 살짝 어색한데 근데, 응. 이게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 근데 전주는 사투리 별로 없어요, 대표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전주는 이게 충청도하고 섞여가지고 맞아, 이게 맞아. 묘해. 저는 약간 제가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억양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거 한번 해봐요. 그 물 영어로 발음 한번 해봐요. 물. 워터.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전라북도는 이런다니까. 충청도하고 그- 약간 비슷해가지고. 그건 뭐라고 해요? 전라남도는 워라. 이게 살아 있잖아요. 그거는 웜에 막 이거 아니에요? 웜에 할 때 워라.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STS도 안 깔렸고 지금 댓글도 못 보고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나주 사람도 나오시고 어머. 어느 종목으로 데려가시냐고 캐스터 개우시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그 고릴라 같다고 짐승 같다고 되게 별명이 제 유튜브 별명이 누가 그래요? 순돌아버지 뭐 이런 것들 진짜요? 옛날에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있었어요. 순돌아버지. 연배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순돌이라고 거기 순돌아버지 닮았다. 혹은 저기 그 혹시 슬램덩크라고 알아요? 저 알아요. 거기 나오는 그 닮으셨어요. 차칠수 닮으셨어요. 그 파리채 블러킹 시원하게 오늘 날려준다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오.
오늘 시원하게 좀 날려드릴까요? 대표님 저 너무 좋아요. 저 지금 이렇게 신나게 방송 시작하는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HTS가 안 깔려있는데 이거 아직도 안 어떻게 깔렸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깔리나 봐요 아직. 아니 뭐 되겠죠 뭐 HTS 없어도 방송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럼 아직 깔릴 동안 네. 그냥 가볍게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냥. 일단 저희가 이름이 5월엔 뭘 사야 할까요가 주제잖아요. 아 대표님. 그쵸 3할 5초 맥을 짚는 주식 이야기 생맥주. 생맥주. 아 땡긴다. 그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 여기 스태프분들한테 저희 생맥주 한 잔씩 놓고 하면 안 되냐고 아, 컨셉에 그러니까. 맞게 너무 좋잖아요. 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카메라에는 술 냄새 안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메이크업도 돼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한 잔 정도야. 그렇죠. 이렇게 목 축이는 정도니까. 그러면 또 방송사고로서 또 우리 불려가서 혼나니까. 아,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올해 뭐 사야 될까요, 근데? 내가 물어보고 네. 싶어요. 뭐 사야 돼요? 저는 사실 지금 저 주린이에요, 주린이. 그래서 제가 딱 아, 주린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음. 대표님. 삼성전자랑 원유 선물을 갖고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보면 공학 개미 운동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삼성전자 사러 다 들어왔다가 삼성전자가 안 올라. 그러니까 뭘 살게요? 원유 선물. 아니지. 거기까지 바로 가진 않았어. 진도가 너무 빠른 거고 네. 삼성전자 사다가 시젠을 샀어. 어, 시젠을 사서 거기서 물렸어. 네.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들어간 역시 주식은 한 방이지 이러면서 딱 들어갔던 게 원유 ETN. 가슴이 아프다. 오늘도 혹시 떨어졌어요. 인버스나 이런 건 안 샀어요? 저는 딱 그 ETF 원유 선물 네. 그거 딱 하나 샀습니다. 저는 그럼 여쭤보려고 그거 언제 파실 거예요? 못 팔 것 같아요, 아 대표님. 그래요?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못 어. 파니까 팔 때쯤에 네. 떨어져요. 꼭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럼 언제 팔아야 할까요, 대표님? 저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전문가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그거 같아요. 네. 원자재 가격 그걸 어떻게 알아? 전문가라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식 전문가지 원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상품 전문가 아니잖아. 심지어 짐 로저스도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북한에 대북주 투자한다고 하는 마당인데 네. 원유를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이건 것 같아. 아직까지 뭐 오늘 나왔던 뉴스가 그거잖아요. 네. 탱크탑. 네. 탱크탑 그 옷이 아니라 네. 탱크탑이라고 한마디로 탱크 딱 찬다고 어. 꽉꽉 찬다고 해가지고 지금 실물 인수를 거부를 해요. 그것 때문에 5월물이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잖아요. 막상 이제 원유 선물을 샀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 롤오버 하면서 그냥 전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어졌나요? 심의를 위해서 대표님 노출이 좀 있어서 심의를 위해서 시비를 좀 지키고 가겠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와서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제 개장에서 이러면 또 방송 사고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재미가 있네. 나 오늘 이런 건 처음이에요. 마이크도 안 좋지, HTS도 안 깔려 있지, 댓글 보라면서 댓글창도 안 좋지. 뭐지? 심지어 원고도 없어요. 원고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진짜 네. 원고 없이 갑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거 같아요. 실물 인수를 거부를 하는 거야. 왜냐면 탱크가 꽉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갔잖아. 근데 6월물도 비슷하대요. 지금 네. 아까 보니까 뭐 10불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언제쯤 반등을 하고 이게 바닥이 언제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맞아요. 완전 신의 영역이지. 그러니까 꼭 파실 때 얘기해 주세요. 파스 제가 대표님한테 팔 때 그때 가서 들어가게. 왜냐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도저히 못 버티고 내가 힘들어서 팔 때가 네. 꼭 그때가 바닥이더라고. 또 주린이라고 했잖아. 네. 또 처음에는 그런 심리에 휩쓸리기가 쉬우니까 휴먼 인덱스 인간 지표로. 나 진짜 이걸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대표님 너무 귀여워요. 이거 나 얼마 전에 한경에서 처음 하는 예능도 찍고 왔거든요. 뭐 첫사랑 주식이라고 네. 예능도 찍고 왔는데 그때도 뭐 이거 하나 안고 있었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나 진짜 내가 한번 그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키티 안고 있는 거 사진 있는데 진짜 기함을 했거든요 진짜.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아 아마. 근데 지금 주식 얘기 안 하고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 있잖아 또 여기 이거 어머. 이거 여기 화면에 나와 있잖아. 나왔으면 이거 좋겠다. 화면에 여기 나오죠. 키티 안고 계세요. 나 그때도 이거 안고 여기 방송했거든요. 이거 환경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첫사랑 주식. 나 홍보도 한번 한 거야 지금 분명히. 대표님 약간 컨셉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반전 매력으로. 이런 거야? 너무 귀여우신데요? 이런 거 좋다. 아무튼 약간 마음에 드셨어요.
오늘 별거 다 해보네. 아유 참 좋네요 이거. 오, 손기숙님이 잘 어울리세요라고 오셨어요. 오,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긴장했어요 지금. 등에 식은땀 나는 것 같아. 순간 긴장했어요.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대표님? 원유 선물 네, 얘기하다가 원유 선물 얘기하고 있었죠. 결국 결론은 저도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다. 근데 최근에 하락 추세가 맞은 것 같으니까 네. 섣부르게 처음에 대박 노리고 들어가지 말자. 어. 얼마 전에 급등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뭐 한 네. 40% 이상 급등했다가 벌써 그거 하루 이틀 만에 다 까먹었잖아. 딱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서는 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김정은 언제 나오냐고, 김정은 뭐 살았냐 죽었냐 물어보시는데 몰라요 저도. 몰라. 내가 그쵸. 김정은 건강 염려하려고 내가 진짜 지난 주말 내내 김정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쳐다봤거든요. 그러다가 내 건강 잃게 생겼어. 그렇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 건강 염려치 마시고 원유 선물 안 하시는 게 주식에서 만수무강하시고 그리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진짜. 마음이 아픈데요. 되게 요즘에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표님,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팬들이 왕두더지님께서 지금 밥이 넘어가요? 그치, 밥이 넘어가.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 건강 염려하다가 내 건강 잃게 생겼다니까.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와. 그리고 또 주위에 다들 없으세요? 혹시 주위에 뭐 CIA라든지 CNN 기자라든지 청와대 뭐 국정원 거기 친구 하나씩 없어요? 없어요. 뭔가 주위에 뭐 김정은이 살았니 죽었니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그래요? 다 연락이 와. 뭐 너만 진짜요? 알고 있어? 이러면서 카톡을 보내주는데 와 김정은 살았냐 죽었냐 막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거 같아. 그럼 원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살았니 죽었니? 모르겠어요. 나 뭐지? 모르겠습니다. 나 전문가인가? 대표님, 살려주세요. 5월, 그럼 5월 뭘 사야 할까요, 저희? 진짜 뭘 사야 될까요? 이제 좀 대표님. 그래도 전문가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알려주세요. 너무 귀엽게 이렇게 약간 상큼하신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다소곳하게. 고양이 들어있구나. 최서연님께서 개그 프로 같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주식 관련 얘기인데 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려야 그쵸, 될게 그쵸. 5월에 뭘 사야 될까요? 지금 관련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왔던 게 바로 네. 정책 관련주였어요. 오. 정책. 네. 그러니까 총선이 딱 끝나고 나서 네. 슈퍼 여당이 됐다. 180석이다. 네. 파워가 세졌으니까 이제 정책 열심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네. 수요일날 선거 끝나고 나서 목요일날 올라갔던 게 바로 이제 그 전국민 무료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이게 여당 1호 공약이었어. 그래서 그거 튀었고 네. 그 다음날 튀었던 게 뭐였어요? 수소경제 활성화한다고 문 대통령이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차 관련주들 튀었고 그 다음에 또 봤던 게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올라갔던 거 김정은 주원이 살았니 하기 전까지 뭐가 올라갔죠? 대북주 날라갔고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게 5차 비상경제회의 하면서 올라갔던 추경 관련 종목들 이런 쪽이 같이 올라갔고 특히나 네. 디지털 뉴딜 관련된 열심히 얘기하고 왔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이거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 유튜브 왔을 때도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사세요. 네이버 카카오 사세요. 네이버 카카오. 역사적 신고가 같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네이버 카카오 사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택트 관련 열심히 얘기하는데 온라인과 모바일의 그 주도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네이버와 카카오다. 즉 온라인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고 네. 그 다음에 모바일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게 카카오고 근데 포스트 코로나든 언택트든 결국 사회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결국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미국의 아마존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실적 나왔잖아요. 잘 나왔죠. 2,300원 나왔나요?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5월달에 뭐 사야 될까요? 카카오 사면 되죠. 카카오 실적 발표 언제 하냐?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5월 7일. 그러면 네이버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약간 후킹하네. 나도 사놓고 가야겠다. 저 지금 약간 저도 솔깃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고 연휴 이전에 네. 연휴가 사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징검다리 연휴 하루 빼고 나면 딱 그거잖아요. 그 5월 6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휴 이전에 좀 사놓고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결국 5월달에 새 판 짜야 된다. 왜?
1, 2월 달에 시장 주도했던 게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BM 같은 IT, 반도체나 그리고 2차 전지였다면 네. 3월 달, 4월 달에 시장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뭐였어요? 지겹도록 들었던 말.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진단키트, 바이오. 바이오주.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짚고 가면서 맞아, 우리가 맞아. 짚고 가면서 홈 이코노미 관련해서 게임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맞아. 컨텐츠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쪽 관련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정책 관련해서 이런 아까 말했던 5G 관련주 이런 쪽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 연휴가 워낙 일주일 동안 기니까 네. 많이 올랐던 종목 팔고 싶지 않겠어요? 팔고 싶죠. 나라도 그러겠어. 네. 내가 펀드 매니저야. 휴가를 가야 돼. 마음 편하게 휴가 가가지고 전화 안 받으려면 많이 수익 난 거 수익 챙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이번 주 들어서 잠시 주춤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튈 수 있는 친구들이 뭘까? 바로 소비. 소비, 이연된 소비, 보복적 소비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여행 관련주는요?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네. 그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네. 그 이게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개별 여행이잖아요. 네네. 그런 애가 거의 아까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고 오. 가장 대표적인 피해주 뭐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극장 가요? 안 가죠. 나 CGV VVIP야 심지어 안 떨어지셨어요? VVIP야 8년 연속 VIP네 오. 2년만 더 하면 SVIP 돼요 내가 상위 1% 안에 들어가요 CGV 우와. 나 그만큼 영화를 좋아하는데 올해 네. 극장을 못 갔어요 네. 그러다 보면 코로나 풀리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장 가겠죠 네. 오늘 CJ CGV 올라갔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말 그대로 항공. 여행이라든지 네.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주도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쓰겠죠. 우리 한 방이 있잖아. 인생 한 방이야. 주식 이런 것처럼. 네. EPN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강원랜드 가가지고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버린 돈. 그래서 이런 보복적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오히려 올라오고 있다. 즉 그래서 5월달에 보는 키워드는 전 이건 심플해요. 첫 번째 내수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이 소비 안에는 이연된 소비, 보복적 소비. 그리고 세 번째는 3할 5초에 나타나게 되는 숫자, 실적. 최근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네. 네이버라든지 실적 이렇게 잘 나온 친구들이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뽑아내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 세 개가 겹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소비 쪽에서는 앞서 이연된 보복적 소비 얘기를 했는데 중국 소비주도 같이 포함이 돼요. 여기에. 오. 왜냐하면 주요 이벤트가 네. 5월 달에 5월 15일 날 우리가 체크해 볼 게 한중일 언택트 콘서트 이런 거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도 지금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 아는 후배가 이번에 그 지원금 네. A가 있으니까 지금 A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슬프다. 소개팅 한번 대표님. 한번 시켜주시고 좀 갑자기 갑자기 거기로 훅 튀었는데 A 쓰신 분들 보면 네. 그 지금 A 한 명당 40만 원인가 지원금 받거든요. 오. 그걸 가지고 지금 보복적 소비를 하겠다고 그걸 사러 갔더라고. 뭐예요?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보복적 음주를 해버리겠다. 어머. 해가지고 술병이랑 이런 걸 엄청나게 쟁여놓은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네. 나도 우와. 또 찾을 수 있으면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보복적 음주 이런 것들도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고 참 아무튼 최근에 시장 흐름이 이래요. 여기 있네. 보복적 음주.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복적 음주 여기 보이는 박스 와, 대박이다. 요 상표 가려줄 수 있나요? 아, 안 되겠구나. 안 돼. 실시간이니까. 저희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이니까. 대표님 자,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유통업이 강세를 보인 것도 이거랑 비슷한 그렇죠. 오. 3대 키워드. 아까 말했던 네. 내수, 소비, 그리고 숫자. 그와 관련돼서 5월 달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3, 4월 달에 시장 강했었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연휴가 기니까 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소비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판때기가 재편이 되고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세 판 짜야 되는데 네. 결국 이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짜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야죠.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CJ CGV, 노랑풍선, 호텔 그리고 신라 여행, 항공, 너무 놀랐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중국 소비주와 소비주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이게 그냥 개별 종목으로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 관련주들. 주식할 때 팁, 팁. 네, 좋은 팁 주셨어요. 5월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섹터들 좀 알려주고 계신데 대표님 근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50억 댓글? 만들기 박진선님이 전자결제주. 그러니까 전자결제 좋아요.
최근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밑에 내려가서 열심히 얘기하고 왔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내리질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라고 하죠. 이쪽 관련주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뽑고 나서 오.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이런 친구들이 다 같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언택트 관련 수혜주로서 시장 주도에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숨 고르기,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 저 앞에 과속방지턱 있으면 어떡해? 멈춰야죠. 그쵸? 멈춰요? 아니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으면서 숨을 속도를 좀 밟아야죠. 줄여야 되잖아. 숨도 좀 골라주고 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넘을 때 그냥 100km로 딱 안 엑셀레이터 돼요. 밟고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좀 줄이는 과정 자체가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3월달, 4월달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전자결제가. 그러면 근데 이제 4월달, 5월달 특히나 이제 5월 10일 지나가게 되면 이런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기대감만큼 실적이 올라왔을까요? 주가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의 밑에서부터 뭐 2배, 3배씩 올라왔는데 즉 실적과 주가와 괴리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빌미로써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잠깐 주춤한 이유 이런 부분이 바로 포인트는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5월 네. 10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그렇게 좋다면서요.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 쉬어가는데? 걔가 가장 먼저 쉬고 있잖아요. 즉 그 실적 같은 걸 다 감안해가지고 남들 3월 달에 네. 뭐 마이너스 20%, 30%, 50%씩 깨질 때 네. 걔는 오히려 신고가 나고 있었으니까 먼저 달렸던 친구들 과속방지턱 적이 있으니까 먼저 쉬어가고 저만큼 뒤에서 못 왔던 친구들이 열심히 악셀 밟으면서 지금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소비 관련 종목들이니까 오히려 지금 새 판을 짜고 연휴 이전에 뭘 사놓고 가야 될지 고민해 보게 된다면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소비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죠.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튈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좀 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실적 관련해서도 네. 5월 10일 전후에서 뚜껑을 딱 열었어. 네. 근데 언택트 관련주 밑에서 2배, 3배 올라왔는데 네.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거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건가? 이래가지고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가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로서 거론이 되었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즉 5월에 살 종목 다 얘기했어. 구체적인 종목 같은 경우 알고 싶으시면 제가 내일 하루 종일 공개 방송해요.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열심히 또 어떻게 이렇게 내일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개 방송 해주신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은 뭐다? 타이밍. 주식도 뭐다? 타이밍. 오. 그 타이밍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돼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뭐 그런 거. 대표님 제가 댓글 또 읽어드릴게요. 네. 손기숙님 진짜 CGV 파니까 오르네요. 유유. 그쵸. 그쵸. 저 이분은 연봉 10억입니다. 송객수님. 휴먼 인덱스 HI.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파실 때 꼭 말씀 주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대표님. 연봉 10억. 대표님 마지막 댓글에 지은 발음 은근 섹시해요. 아, 즈질이야. 슬라도라 그런 거 아닐까요? 슬라도. 아, 슬라도. 슬라도.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서울말 쓰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금. 나 그 있잖아. 그것도 네. 봤어요. 그 뭐냐. 그 아나운서가 읽는 발음책인가 뭔가 그거 보면서 어머. 연필 물고 연습도 했어요. 어머, 지금. 저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즈 발음하기 위해서 이거 고치려고 얼마나 힘들었까.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네, 물. 아따 물 좀 마시고 해야지. 대표님 오늘 지금 말씀을 계속 지금 방송 끝나고 오셔가지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쿠션까지 안고 지금 여러분들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조명도 오는데 이거 더 죽겠는데 이거 안고 있는 게 이게 힘들어. 저희 노출 심의를 저희 노출 심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거 벌어진다 해서 어떻게 살쪘는데 살쪘다고 주식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럼 제가 또 댓글 읽어드릴게요. 모티베이션님이 에이프로젠 삼형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야, 진짜 에이프로젠 네. 제약, 에이프로젠 킥이라고 하거든요. 바나나 네. 킥 같은 에이프로젠 네. KIC, 에이프로젠 HNG 관련 삼형제. 어제 가격 제한폭 상한가까지 간 다음에 오늘 소위 말해서 차익 실현 대폭 나오면서 꼬라박았죠. 에이프로젠 KIC가 이런 네. 친구들 싹 모아가지고 하나로
합병을 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장애 주식 A 프로젠 1조 7천억짜리 곧 가지고 합병을 하는 건데 네. 모르겠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좋다고는 얘기를 해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도 최근에 그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게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사적 신고가 이 친구 세다 보니까 분명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세네가 바로 이런 관련 오. 에이프로젠 관련 그룹주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제가 에이프로젠 주가를 봐봐요. 너무 발행 유통 주식 수도 많고 몇백 원이잖아. 얼마예요 지금? 주가 좀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HTS가 안 나와. 다음에 불러줄 때는 꼭 HTS 좀 깔아줘요 진짜. 근데 저도 지금 아니 근데 이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워낙 네. 그동안에 그 된다 만다 해가지고 구설이 되게 많았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한 이후에 바로 차익 실현 나오면서 꼬라 박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일 내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 상한가 오. 갔다가 바로 꼬라 박았는데 내일 꼬라 박으면 네. 일단 일정 부분이라도 털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그 전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갑자기 클로즈업 하기 있기 없기 이쪽 보면서 얘기하니까 클로즈업 했어. 아 오늘 재밌나 봐요. 아 그래요? 크크크크 많이 보내. RFHIC 물어보시는데 그러네요. 내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 네. 정답만. 개인적인 생각, RFHIC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진행 중입니다. RFHIC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던 그 케이스예요. 먼저 달려갔어요. 3월 달에 남들 20% 30% 깨질 때 지수가 그 정도 박살날 때 RFHIC는 3월 초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먼저 달렸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 거고 네. 그리고 4월 달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추정치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70% 정도였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차익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 자체가 뭐냐면 정책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장률이 개판인데 그러려면 빨리 성장률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5G 투자하겠어. 이러는데 투자 나왔나요? 안 나와요. 왜? 통신사 뭐 쥐어 짜봤자 통신사가 나도 죽겠어. 형님 나도 살려줘.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네. 투자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RFHIC는 대표적으로 화웨이 관련주야. 근데 화웨이가 지금 어때요? 지금 뭐 투자 발표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 그리고 중국 양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양회가 원래는 4월 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원래는 3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4월 중에 있을 거다. 4월 달에도 못했네. 5월 달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 양회하면서 중국이 이제 수출을 많이 못하니까 지금 네.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수출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수 진작시키겠다. 그리고 내수 소비 부흥시키면서 이와 더불어서 대규모 투자, 인프라 투자하겠다 이러면 5G 그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양회한다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5G 일부 움직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수표인지 모르겠지만 네. 2분기 안에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5G 투자하겠다. 인프라 그 기지국 16만 개소에서 60만 개소까지 올해 늘린다고 했는데 네. 하반기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빨리 할 테니까 투자하겠다. 1, 2, 3월 달에 투자 없었으니까 4, 5, 6에 투자해야 되는데 4월 달에 투자 없었으니까 5월 달, 6월 달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때쯤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지금은 먼저 달렸던 친구들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형부 닮았다니까요. 권은아님이 형부 닮으셨다. 고릴라. 대표님 진짜 하리체 블로킹. 인기 스타세요. 어이씨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특수건설을 왜 물어봐? 특수건설이라든지 삼부토건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국판 뉴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인프라 관련해서 뉴딜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시멘트나 특수건설 날라간 거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이 우리가 사퍼가지고 흙 퍼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이다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40대 기술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라든지 뭐 여타 뭐 정책 정치인 관련된 거기로 엮이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좋아요. 대표님 네. 여기 방파제님께서 아침 방송은 굉장히 점잖하셨는데 내승 이빠이. 그러니까 저도 캐주얼하게 방송하고 싶다고요. 아침 방송 이렇게 너무 해요. 좋아요.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이럴 수가 없잖아. 쿠션 이거 너무 입고 귀여워요. 어떻게 뭐 점잖게 하겠냐고요. 이거 귀여워요, 하고. 쿠션. 대표님 저 이거 쿠션 약간 컨셉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거 보여. 땀나. 지금. 땀나. 왜 땀 나셨어?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조명 때문에 더워 죽겠는데
지금 대표님 진짜 땀을 흘리면서 방송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 그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거 조명 엄청 덥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지금 안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땀 찼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 오늘 대표님. 2시간 아닌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댓글 읽어드릴게요. 금나라님이 대표님 5G 조정이 깊어지겠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약간 기간 조정은 좀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대신 가격 조정까지는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정책에 대한 일정 자체가 안 잡혀서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모멘텀이 부족하다 뿐이지 한 방에 있는 거니까 5G는 가져가시되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몰아가셔야 돼요. 즉 최근에는 뭐 솔리드나 HFR 같은 이런 중계기 장비보다는 오히려 기지국, 기존에 잘했던 친구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작년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죠. 작년에 5G 한창 투자할 때 네. 작년에 올해는 기지국 그리고 내년 작년 하반기에는 해외 수출 그리고 올해는 중계기야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 자체가 다 있었나요? 다 딜레이 돼 버렸죠. 중계기 같은 경우도 좀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친구 핵심적인 종목 KMW 그리고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RFHIC 이런 친구들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그 전파 기지국이나 솔리드 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정책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노 와이어리스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 이런 부분이 좀 끝나고 나면 네. 단기적으로 좀 죽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 중심으로 접근이 되니까 네. 5G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는 말자. 화이팅. 오, 그럼 대표님 이번엔 제가 좀 궁금한 점인데,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또 5만 원대 드디어 다시 진입을 했거든요. 네. 5월 앞으로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까요? 삼성전자 혹시 언제 파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 사실 물어보세요. 언제 파실 거냐고. 그 저는- 파실 때가 네. 그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안 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님 제가 아직 멀었지만 제가 한 뭐 2년 뭐 안에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결혼 자금을 이제 또 만나는 사람 혹시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돼요 혹시? 근데 지금 파고 들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대표님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죠 당연히. 저 처자식 궁금했어요. 있는데. 진짜요? 처자식 있는데. 진짜요? 네. 부럽네요. 딸이 저 닮아가지고요. 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진짜 그러세요? 딸이 갑자기 지금 7살인데 몸무게가 35.7kg인가 그래요. 귀여워. 그래서 35.7kg 와이프가 들지를 못하네. 못 들죠 대표님. 35.7kg야 7살인데. 귀엽겠다. 그리고 딸인데 저 닮았어요. 저 부지런히 열심히 원래 돈 첫째 벌어야 딸이 돼요. 아빠 닮아야 잘 산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첫째 딸인데 아빠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내가 하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사람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잖아. 주식도 목표가 있어야 되듯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식장부터 먼저 잡아. 내년 이맘때로. 내년엔 코로나 없겠죠 설마. 내년 네. 4월 5월 경으로 일단 식장을 잡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를 사귀는 거지. 아니 대표님 그러면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목표 의식으로 저는 그 삼성전자는 이제 안정하게 그러니까 뭐 매달 같은 뭐 이날에 내가 뭐 적립식 투자. 응. 그걸로 이제 결혼 자금을 하는 거지. 괜찮아요? 좋은 생각이다. 삼성전자 괜찮아요? 삼성전자는 괜찮을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장기 네. 투자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네. 2등 종목이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오.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으니까 1등이니까 네.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쓴다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여타 뭐 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하는데 네. 지난 뭐 20년 30년 동안의 그 주가 흐름이나 그런 걸 보면 네. 1등은 계속 삼성전자야. 근데 20년 동안 1등은 삼성전자인데 2등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예전에 오. 현대차 했던 적도 있었고 오. 지금은 SK 하이닉스지만 네. 즉 2등은 계속해서 바뀌고 우리나라는 진짜 주식을 사서 모으려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를 목표로 삼성전자로 적금을 드는 거지. 오 괜찮은.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의 그 뭐랄까 개인들의 투심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서 접니다. 언제 파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그때 팝니다. 살라고. 좀 팔아요 좀. 그래야 삼성전자가 가볍게 갈 수 있어. 악성 매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본인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투자를 위해서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은 계좌 빨간불을 위해서 본인이 네. 한 몸 희생하여 삼성전자를 터는 순간 악성 매물이 털려나가면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1월달, 네. 2월달에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 주도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네. 그 주도권 어디로 넘겨졌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던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 이런 쪽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못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샀어. 맞아요. 삼성전자를. 맞아요. 동학 개미 운동한다고 삼성전자만 열심히 한 달 내내 사다 보니까 한 달 내내 마이너스야. 한 달 내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제 지친 거지. 아, 그럼 요즘에 핫한 게 뭐야? 코로나. 그래. 우리 옆집도 코로나고 네. 이제 수출까지 한다네? 그러면서 이제 CJ를 샀네? 그때서부터 열심히 빠지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유가가 20불 아래였던 적은 없었어. 그러면서 20불 때 ETN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빠져. 딱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딱 보고 계시는 우리 앵커님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언제 파는지 물어보세요. 파는 순간 이제 악성매물 털리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개인의 투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사서 모아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장기 투자 얘기할 때 네. 2등주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1등 종목만 장기 투자하세요. 2등 종목은 맨날 바뀌었어. 근데 1등은 끝까지 1등이야.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차라리 살려면 좀 느리긴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도 계속 적립식으로 사서 모아가는 거 찬성. 거기에 결론은 내년 이맘때쯤 식장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일단 식장을 일단 잡고. 식장을 잡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는 걸로. 맙소사.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 사람은. 대표님, 그럼 현재차는 언제쯤? 현대차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집다음으로 사기 힘든 게 차인데 이연된 소비, 보복적 소비 나오기에는 뭔가 차는 뭔가 손이 안 나가네. 차를 팔려고 하면 국내만 파나? 미국도 팔아야 되고 유럽도 팔아야 되고 하는데 미국과 유럽이 지금 다 문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팔로가 참 막막해. 현대차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니까 그래도 네. 개장방송 컨셉으로 네. 자 보세요 여러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한 그룹입니다. 유일하게 성장한 기업으로서 작년에 그 영업이익 단에서 3조 6천억, 3조 7천억까지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네. 지난 수년간의 역성장을 깨고 큰 폭의 성장 자체가 일어납니다. 올해 추정치가 연초에 얼마였느냐? 작년 3조 7천억에서 5조 3천억까지 늘어난다네요. 그러게 되면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기업이야. 또 신차 내놓는 거 다 잘 됐잖아요. 네. 펠리세이드, GV80 없어서 못 판다는데. 없어서 못 파는데 네. 지금은 근데 팔로가 막혀서 못 팔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수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얼마 전에 6만 원대 갔다 왔죠. 아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눈물을 앞에 가리던데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로 가면 먹을 것 같아요. 장기로 먹을 것 같아요. 가면. 왜냐하면 네. 10년에 한 번씩 이런 파워트레인의 변화 자체가 나타나는데 네. 그 변화가 나타났던 게 2009년도였고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그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고 2009년부터 2011년도 차 화정 장세까지 시장을 가장 세게 주도했던 게 바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관련 종목들이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그동안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10년 주기로 들어오는데 그게 2019년도에 일어났어요. 그게 적용되기 시작한 모델이 기아차, 텔루라이드나 펠리세이드, 뭐 GV80 뭐 이런 친구들인데 네. 그와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갈 수 있고 네. 작년에 기록했던 3조 6천억 이 부분 자체만 지켜주게 된다면 10만 원 언더 지금 가격권에서는 사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현대차. 현대차 저도 지금 약간 귀가 솔깃해요, 대표님. 후킹하나? 네. 아 진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회원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대표님 못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으세요. 여기 이유진님이 또 박 대표님도 재밌으시구나. 다들 아, 대표님 그래요? 이렇게 재밌으신지 모르셨나 봐요. 아 저는 되게 점잖게 방송을 하니 개장 6년 차라니까요. 개장 6년 차 일주일에 3번 4번 개장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바로 잘려요 저. 개장할 때는 점잖게 합니다. 그쵸. 대표님 또 개장하실 때 되게 멋있으세요, 아침에. 감사합니다. 제가 또 팬입니다. 아 진짜 팬이라고 또 네. 와서 안착해 주셔갖고 참 감사하게 대표님도 생각해요. 저 잊지 말아주세요. 아따 참 여러분 저 누구냐고 저 누구냐고 여기 있잖아 인간지표 있잖아. 임시현. 인간지표 임시현 임시현입니다. 저는 밤에 대박천국 3부 하고 있습니다. 3부 깨알 홍보 오늘은 안 나오지만 3부 대표님 지금 또 삼전 가격이 언제 오르냐며 포털 증권창 관심 종목에 삼성전자 안 나오면 오름. 드래곤 그렇죠. 부탁드려요.
쿠션이 불쌍하다고 지금. 와, 나 쿠션을 안고 있는데 나 진짜 이거 아까 헬로키티 보여드렸잖아. 난 나름 헬로키티를 살포시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형이 보더니 야, 너 왜 헬로키티 목을 조르고 있어?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난 안고 있거든요 지금. 더워 죽겠어 지금 땀 차갖고. 저 땀 엄청 많이 나셨어요, 진짜로. 아, 시원한 물 좀 먹고 해야죠. 안 돼, 물 안 돼. 혹시 하나 더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유창원님께서 쿠션이 불쌍해라고 하신 다음에 하트 스튜디오 드래곤 부탁드려요. 아, 스튜디오용이요? 네. 병 주고 약 주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저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반전 매력. 그리고 밀당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상당합니다. 좋아요. 주식 상당히 잘하실 분이에요. 일단 보스가 느껴져. 네.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한 분은 스튜디오용이라고 부르더래요. 스튜디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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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스튜디오. 네. 내가 진짜 요 차트도 안 나오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스튜디오용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지금 대작이 하나씩 있어요. 1분기에는 사랑의 불시착, 2분기에는 더킹 영혼의 군주. 봐요? 저 사랑의 불시착은 봤어요. 봤지 그거는. 손혜진. 네. 사랑의 현빈. 현빈, 손혜진. 손혜빈. 손혜진. 심지어 우리 딸내미하고도 같이 봤어요. 그 마지막에 봤어요, 그거? 봤죠. 2시간짜리야. 나 깜짝 놀랐어. 스위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진짜 지금까지 마지막 회를 보면서 마지막에 네. 분량 길게 늘어뜨리는 거 봤어도 2시간 동안 늘어뜨리는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충격이었는데 여튼 이런 텐트폴 드라마 자체가 네. 더킹 영혼의 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에도 지금 연달아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 찾아볼 수가 없네. 이것 때문에 가리느라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작년에 깨먹었던 거 이런 것들 자체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의 불시착과 더불어서 뭐였냐 그 하이바이 마마 김태희 나온 저 거. 봤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좀 망하긴 했는데. 망했지. 솔직히 말해서 망했지. 근데 판권이 잘 팔렸어. 다행이네요. 넷플릭스에 판권이 잘 팔렸어. 그래서 그거 동시방영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3분기, 4분기에서도 네. 보니까는 계속해서 기대작 자체가 연달아 있어가지고 일단 라인업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가격 이런 거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걔 같은 경우에는 뭐 79,000원이었나? 한 7만 원대 뭐 8만 원대 오면 좀 사볼만 한 것 같아 항상.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얼마예요? 스튜디오 한번 드래곤. 볼까요? 지금 오늘 종가가 77,000원이었어요. 77,000원. 네. 사십시오. 오. 스튜디오용.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네. 언택트 관련해서도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먼저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죠? 조정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게 향후 나타나게 될 이런 그 소비주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소비주 관련해가지고 진짜 그 뭐랄까요 그 중국 소비 쪽 이런 쪽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사랑 불시착 틀지 말한 법 있어요? 그렇죠. 틀겠지?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5월 15일 한중일 콘서트 왜 나만 보면 웃어? 죄송해요. 제가 진짜 죄송한데. 더워가지고 아니 댓글이 대표님 진짜 지금 제가 터진 댓글이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 아니 네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한중일 언택트 콘서트 자체가 5월 15일 날 있으니까 이때 네. 한알령 해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게 되면 가장 세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고 있고 7만 원대니까 괜찮다. 스튜디오용 드래곤볼 사보자. 오 대표님 이영수님이 두부 짜고 있는 줄. 다시 사고 싶. 나 진짜 오늘 1시간인 게 정말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살려. 1시간으로 1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작가님, PD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죽겠어 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처음 돌멩이님이 쿠션에 불시착이. 쿠션의 불시착? 죄송해요. 어머 어떡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짜 진짜 이렇게 눈물 센스가 있어. 센스가 있어. 대표님, 다 대표님 영향이에요. 대표님 와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다니. 2시간. 우리 주식 얘기는 정작 얼마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중간중간 되게 중요한 포인트 되게 짚어주셨잖아요. 전 지금 그래도 전문가라고 불렀잖아요. 최고. 저 5월에 뭘 살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오셨죠? 그렇죠. 삼성전자 언제 파는지도 꼭 물어보시고. 안 팝니다. 적금, 결혼 자금. 끝났어. 삼성전자. 알겠습니다. 자, 쭉쭉쭉쭉 뭐 쿠션을 불시착. 또 제가 한 종목 네. 더 한번 봐드릴게요. 빨리빨리 지금 가죠. 제가 스피디하게. 쭉 읽어드릴게요. 네.
SKC 전망, 오상자이엘, 또 TCL, LG 이노텍. 와 쭉쭉 나오죠. 주식 방송이 내 주식 방송 맞습니다. 고품격 주식 방송을 지향하는 와. 라이브 생맥주 매일 생맥주. 듣는 주식 이야기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진행하는 건 아니지. 대표님 얘기를 하고 잘하시는데요? 있고요. DB하이텍, SKC 전망. 네. 일단 DB하이텍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 테스나, 네페스 같은 친구들은 좀 보시면요. 21선 전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밑에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 보면 5일선 타기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지난주에 코아시아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타자가 저는 DB하이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테스나, 네페스 같이 상대적으로 지금 열심히 기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DB하이텍 주목을 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박 쪽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 이와 더불어서 동박 쪽인데 SKC 같은 경우도 좋아요. 특히나 이제 SKC 본업 자체가 화학이잖아요. 네. 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 그 국제 유가 뭐 이런 부분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와 그래도 주식 얘기하니까 눈이 커진다. 저 관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린이 네, 주린입니다. SKC가 지금 본업단에서 이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 쉘 기업들 파산한다고 하는 판이니 그쪽 뭐 ECC 그쪽 하고 있는 이런 그 에탄크래커 이런 쪽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네. 쉘 기업들 다 그러고 빌빌대고 있는데 그 덕분에 현재 NCC 기업들의 가격 메리트 자체가 큰 폭으로 생기고 있대요. 그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네. 바로 이제 퓨어케미칼 업체인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친구들이고 부타디안 같은 경우도 그 다운스트림 단에서 부타디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SKC 같은 경우도 뭐 가성소다부터 해서 이런 관련 다운스트림 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업단은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테슬라가 970불대에서 330불대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낙전직한 이후에 최근에 실적 발표 이제 곧 앞두고 있죠. 이번 주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물어보지 말래요. 하는데 최근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1분기에 그 판매량 자체가 뭐 10% 이상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2차전지 밸류 체인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였고 2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SKC를 비롯한 이런 2차전지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센 애가 에코프로 BM이었고 삼성 SDI, LG화학 이런 2차전지였는데 네. 3월달 시장이 깨지면서 그 시장의 주도력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측면에서 SKC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주가를 보면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선도 주식인 테슬라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DB하이텍, SKC 둘 다 보면 DB하이텍 같은 경우 좋다 그대로 보유하자. SKC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좀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에 녹이는 인내를 갖자. 끝. 오, 여러분. 저희가 벌써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서 저같이 이렇게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을 위해서 투자 노하우 좀 간단하게 이렇게 대표님의 투자 노하우를 투자 말씀해 노하우요? 주실까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랄까? 제가 주식하는 목표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원금 회복. 원금에 원금 회복. 마음에 와닿네요. 마음에 와닿죠. 주식하는 목적은 뭐다? 원금 회복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수익 창출 무슨 수익 창출이야? 일단 원금 회복부터 해야지. 3월달에 깨져놓고 뭔 소리야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금 회복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내 마음속의 고점.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됐어. 운이 좋게도. 그러면 5,000만 원이 내 원금이지. 1,000만 원인데 더 이상 원금이 아니야. 맞아. 항상 내 마음속의 고점 자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잘 되는 쪽에 줄 서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자. 무슨 얘기냐?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물려 계신 분들 끝까지 붙들고 있어봤자 시장은 말 그대로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도태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네. 안 되는 쪽은 끝까지 안 돼요. 어디 뭐 2등, 3등주 저 밑에 있는 거 해봤자 안 돼요. 즉 시장의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쏠리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에 따른 주도 업종 내에서 주도주 매매하는 거 그게 주요하는 것 같고 네. 앞서 포트폴리오 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수익이 나는 쪽은 길게 끌고 가고 안 되는 쪽,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네. 빠르게 잘라내면서 네.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자체도 계속해서 이거 자체를 관리를 해주고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귤박스 생각해 볼게. 이게 귤박스야. 예를 들어서 네. 귤박스야. 여기에 썩은 귤이 하나, 둘, 세 개 있어. 네.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 쏙죠. 여기 있는 귤 다 썩어버린다고. 다 썩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야. 귤 한두 개 이렇게 썩은 거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귤 자체가 다 썩어버린다. 이 박스 자체를 못 쓰게 버리게 돼. 에잇 하고 버리게 돼서 그 다음부터 주식 안 쳐다본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귤 썩은 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걔네를 꺼내내야죠. 네. 그렇죠. 꺼내놓고 거기 비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귤, 싱싱한 귤 채워야죠. 자체를 채워야죠. 그게 바로 주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딱 알 거예요. 내 핵심적인 종목이 뭐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뭐고 시장의 힘과 에너지, 주도 업종이 뭔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채워놓고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빠르게 잘라내고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노하우는 노하우랄까?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돈 번 형들 보면 다 이렇게 벌었어. 그러니까 썩은 귤 잘 골라내자. 지금 대표님 다들 원금 회복 진짜 공감 간다고. 그쵸, 원금 회복해야 돼. 폭풍 공감 간다고. 근데 3월 고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맞아요. 2월 말 고점. 그러니까 우리도 고점, 원금 회복. 일단 그걸 목표로 하시되 네.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네, 귤박스 잘 지키자. 귤박스 잘 지키는데 어떻게 하자? 썩은 귤 잘 골라내자. 그리고 좋은 귤 넣어야 되는데 좋은 귤을 언제 말씀드린다? 내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다. 네. 이렇게 깨알 홍보까지. 저 지금 딱 내일 공개 방송 여쭤보려 했거든요. 대표님 내일 공감배 선수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딱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이렇게 판 깔아 주시니까 바로 이제 선수 쳤고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뭔 얘기해야 될까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이 얘기할 거예요. 5월에 뭐 사야 될까? 새 판 짜자. 내일 그러니까 주제가 네. 이거예요. 새 판 짜기. 세판 짜기. 새 판 짜자. 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는 아까 네. 뭐라고 드렸나? 바로 소비 쪽. 그러니까 내수, 소비, 그러니까 이연 보복적 소비와 더불어서 숫자가 나오는 친구들 중심으로 주목을 하고 이벤트 네. 드리는 측면에서 아까 5월 15일 날 네. 한중일 언택트 콘서트 이런 것들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 챙겨드리겠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타점, 타이밍은 내일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아쉬운 분들 대표님한테 내일 공개 방송에서 참여해서 네.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마지막이라면서 계속 붙들고 있어. 이러다 2시간 잡고 있는 거 아니오 지금.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금 너무 지금 네. 폭발적이에요 반응이.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한국 연휴를 시작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연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 같아요. 사람들이 네. 딱 2가지로 나누자고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네. 저녁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자 연휴가 거의 일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주식 팔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안고 가실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여쭤볼게요. 팔고 갈 거예요? 안고 갈 저 거예요? 안고 갈 거예요. 안고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왠지 이거 들으니까 팔고 가고 싶어. 왜요? 그 인간 지표에 아까부터 보면 HI야 휴먼 인덱스 연봉 10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많이 받으시고 하세요. 나중에 비싸서 못 부를 거예요. 연봉 10억. 근데 좀 안고 갈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네. 대다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김정은이 또 갑자기 죽었다고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트럼프가 또 뭔 소리를 트위터에 얘기 나올지 모른다. 살균제가 갑자기 웬 말이냐고. 살균제 먹고 죽은 사람들이 그거 한다는데. 네. 근데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도 그렇지만 수급장이잖아요. 그쵸. 수급, 유동성 장세에서 쉽게 안 죽더라고. 오. 죽을 듯 한데 묘하게 가슴 한켠에는 불안한데 네. 근데 되게 안 죽어. 그러다 그게 수급장인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 그러니까 마음 한켠이 불안해서 좀 팔고 가고 싶은데 오히려 네. 갔다 오고 나면 더 올라갔던 게 그동안의 연휴에서 우리가 이번 설날에도 그랬었죠. 맞아요. 거기에서도 느꼈다시피 이번에도 좀 이런 수급 유동성 연장에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판을 좀 재편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 5월달에 뭐 사야 될지는 내일 좀 더 말씀드리고 한 분이 좀 이제 제 방이 너무 비싸다 회원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 해주시는데 예 맞아요. 저는 다른 분들 뭐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저는 네. 40만 원대 막 이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는데요. 저 그냥 발로 뛰잖아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제가 발주맨. 발주맨 발로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로 뛰면서 수익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오, 그리고 저희 멋있어요. 방에 계신 분들 한마디만 딱 전해드리면 오. 일단 마음이 편하다. 오. 그리고 뭐랄까 일하면서도 말 그대로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거 오. 지켜볼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프로모션도 합니다. 역계아름보. 오, 대표님, 저도 대표님 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사실 팬이었는데. 일단 회원가입부터 먼저. 회원가입부터 그러니까 일단 먼저. 회원가입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아무노래님께서 내일도 쿠션 갖고 나오시나요? 아, 나도 쿠션 갖고 나오고 싶은데 너무 더워 이거. 너무 더워 이거. 그리고 우리 집에 네. 이런 쿠션이 없네요.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서 이런 쿠션이 없어요. 행거님이 지금 들어온 대로 들어오면 되나요?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엄청 쉬워요. 네.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뭐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셔서 와우넷 치신 다음에 와우넷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 고릴라 같이 생긴 제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누구나 방송 참여해서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물어보시고요. 저도 오늘 즐거웠던 게 네. 유튜브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대표님 자주 와주실 거예요? 아, 자주 저 불러주세요. 대표님 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대표님 지금 약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아직 보내드릴 수 나 집에 좀 가자 좀. 터졌겠어 지금. 진짜 마지막 질문. 우리 마지막 마무리 멘트만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마무리 멘트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비트. 비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요. 네. 사실 레버리지는 누구나 조금씩 다 쓰시지 않나요? 다 쓰고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신용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용을 했었었고 네. 그런데 글쎄요 그것도 잘 사용하면 약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인생의 기회다 뭐 이템 같은 거 이런 거 레버리지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게 원유 선물 ETN도 있지만 인버스, 곧버스, 인버스 곱하기 한 거 곧버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빚을 땡빚을 내 가지고 이게 인생의 기회다. 왜 1900까지 올라갔는데 다음에 다시 또 1400, 1500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레버리지 많이 씌워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 이게 인생의 기회라면서. 네. 인생의 기회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 빚까지 써가지고 레버리지 쓰면.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자기가 그 마인드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중수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저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안... 주린이 그리고 주린이, 처음 하시는 네. 분들 초심자 행운으로 처음에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처음에 100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 벌면 엄청 기분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난 주식에 소질이 있나 봐. 클릭하기만 하면 돈 벌어. 이러면서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순간 갑자기 꼬라박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만회해야지 해가지고 주식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빚 땡겨 오고 마이너스 통장 트고 이래가지고 네. 들어가는 순간 악순환의 고리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도 그런 거 경험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으로서 자신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제 얼마나 할 수 있는 실력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 하락장에서 한번 레버리지 써보세요. 하락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으면 진짜 실력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장에서는 레버리지 계속 쓰셔도 되고 지금은 좀 뭐랄까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가 6조 4천억에서 네. 이번에 봤더니 8조 9천억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10조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만큼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고 지수 고점 자체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 리포트라든지 기관들이 바라보는 포인트는 우리나라 포드 PER 11배 기준인 1960에서 70.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 논리 맞추는 건데 네. 2000 스트레이트로 V자로 바로 못 가니까 1960이나 70선에서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은 빚을 쓸 때가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던 거 빚을 좀씩 갚아나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 오후에 제가 방송을 많이 나와요. 어떤 네. 분께서 이렇게 해서 회원 관리 이런 것들 네.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시는 후배 있어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분하고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회원 방송 시간에 계속해서 음악 틀어놓고 비싸게 이렇게 뭐 계속 종일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네. 가격 낮춰가지고 스마트 밴드 형태로 짧고 굵게 방송을 하고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을 다 문자로 관리해 드리니까요. 네.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여러분, 박창윤 대표님께서 오늘 지금 1시간이 넘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저희 열정적으로 방송해 주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자마자 지금 막 팬분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다시 돌려볼 거라고 아, 그래요? 이런 댓글들 감사합니다.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와우네 유튜브 좋아요와 댓글도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요거 아, 이거- 사인 같이 해야죠. 요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박창훈 대표님 다음에 꼭 나와주실 거죠, 다시 또. 아 그때 불러주세요. 네. 그때는 술 한잔 먹고 올게요. 저도 맥주와 함께 생맥주와 함께. 생맥주와 함께 왠지 이거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좀 더 술술 나올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네. 여튼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요거 좀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는 다른 쿠션으로, 다른 아니, 쿠션으로. 다른 쿠션이 아니라 나 헬로키티 목 졸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좀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요거 마이크하고 HTS하고 네, 에어컨도 좀 해주세요.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네, 에어컨. 저도 너무 지금 저도 땀. 아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거.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네. 또 심재욱 MC와 임주아 대표님 나오시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박재민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